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전드 리그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는 시험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었을 것으로 분석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레전드 21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면도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부가 주름져 있는 경우 옆 방향으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2. 면도 전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3.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7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4. 면도는 수염이 자란 역방향으로 한다. 5.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의 순으로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의 순으로 한다입니다. 약한 부위에서 강한 부위 순입니다. 피부가 주름져 있는 경우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면도합니다.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줍니다. 면도날과 얼굴 피부와의 각도는 45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면도는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합니다. 문제 2.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 청결 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씻도록 돕는다. 2. 여성의 경우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낸다. 3. 회음부를 닦을 때는 목욕수건을 사용한다. 4. 목욕담요를 사각으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어준다. 5.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닦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회음부 청결 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씻도록 돕는다입니다.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상자가 스스로 씻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앞쪽에서 뒤쪽으로, 즉 요도, 질 항문 방향으로 닦아냅니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합니다.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덮어줍니다.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닦아야 합니다. 문제 3.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2.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3.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4.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5. 수액,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입니다. 벗건 입마입니다.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입니다. 문제 4. 대상자의 보행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사용 시 고무 받침을 교체한다. 2. 서로 같은 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 발을 맞춰 걷는다. 3. 강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도록 한다. 4. 보행 초기에는 혼자 걷고 점차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도록 한다. 5. 대상자를 따라 걸을 경우 비스듬히 약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따라 걸을 경우 비스듬히 약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비스듬히 뒤에서 걸어야 합니다. 지팡이 사용 시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 확인합니다. 서로 반대편 발을 앞으로 내딛어 발을 맞춰 걸어야 합니다. 약한 쪽 다리부터 내딛도록 합니다. 보행 초기에는 보행차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고 점차 혼자서 걷도록 합니다. 문제 5. 침대에서 반앉은 자세를 취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 뒤에 베개 두세 개를 받쳐준다. 2.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침상 머리를 수직으로 올려준다. 5. 무릎과 발목 밑에 타월을 대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입니다.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6.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를 대상자의 마비된 쪽으로 침대 옆에 비스듬히 놓는다. 2. 대상자의 마비된 손으로 침대를 잡게 한다. 3.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4.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5.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입니다. 휠체어에서 또는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항상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리거나 내려야 합니다.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 옆에 45도 각도로 놓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잡게 한 후 침대에 앉힙니다. 휠체어에서 대상자를 일으켜 침대에 앉히기 위해서는 양발을 바닥에 붙여야 합니다. 무릎으로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웁니다. 문제 7.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그림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문제 8. 대상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용구로 영역을 벗어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빛, 소리 등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복지용구는 1. 알람시계 2. 핸드폰 3. 매트형 배회감지기 4. 안전손잡이 5. GPS형 배회감지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매트형 배회감지기입니다. 배회감지기는 대상자가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실외의 위치를 보호자의 단말기로 알려주는 GPS형과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한 매트를 밟으면 램프가 켜지거나 알람이 울려 대상자의 외출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매트형이 있습니다. 문제 9.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대여만 가능한 복지용구이다. 2. 체중에서 오는 압력을 집중시켜 욕창을 예방한다. 3. 1시간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4.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대상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5. 열을 가하여 따뜻하게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대상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복지용구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 또는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10.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2. 냄새나 곰팡이는 세척하고 건조 후 100% 알코올로 닦는다. 3. 고무장갑은 청소용으로만 사용한다. 4. 서랍, 선반 등은 꺼내서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 마른 천으로 건조한다. 5. 냉장고는 적어도 3개월에 1회 청소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서랍.
선반 등은 꺼내서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 마른 천으로 건조한다입니다. 분리할 수 있는 서랍, 선반 등은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 마른 천으로 건조합니다. 수세미는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살균 작용을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100% 알코올에 물을 섞어서 농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70% 정도의 알코올이 가장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 즉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냉장고는 적어도 월 1회 청소해야 합니다. 문제 11. 상온에서 일정 기간 지난 후 먹으면 영양가가 좋아지는 후숙 과일은 1. 포도 2. 참외 3. 망고 4. 딸기 5. 수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망고입니다. 망고는 후숙과일, 즉 수확한 뒤 익어가는 과일입니다. 망고, 토마토, 복숭아, 바나나, 키위 등이 후숙과일에 속합니다. 문제 12. 다음의 세탁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속에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입니다. 탈수 시간에 관련된 세탁 표시입니다. 손으로는 약하게 짜고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합니다. 문제 13.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 전에는 경비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약을 구매하는 경우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합니다. 대행 중에는 수시로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대상자가 요구하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줍니다. 대행 후에는 대상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쉽게 전달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일상 업무 대행 시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대행 과정에서 임의로 판단하거나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14. 대상자의 베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대상자는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2. 척추와 목이 수평이 되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한다. 3. 베개는 습기를 잘 흡수해야 한다. 4. 베개는 열에 약한 재질을 사용한다. 5. 딱딱한 베개를 사용하여 머리 높이를 고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감염 대상자는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입니다. 감염 대상자는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합니다.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적당합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해야 합니다. 딱딱한 베개는 피해야 합니다. 머리만 지탱해주는 딱딱한 베개는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압박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숙면을 저해합니다. 문제 15. 치매 대상자의 약물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약물을 복용하면 치매가 완치될 수 있다.
2. 치매 약물은 부작용이 없다. 3. 대상자가 초조 공격성을 보일 때 치매 약물을 복용한다. 4. 치매 약물은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5.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 용량을 2배로 늘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치매 약물은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치매 약물의 복용을 통해 인지기능을 개선해야 치매 증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약물은 완치가 아니라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것입니다. 치매 약물 복용 중 부작용이 나타나면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가야 합니다. 치매 약물은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문제 16.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밑에는 얇은 매트를 깔아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보다 위쪽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욕실에는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4.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인다. 5. 현관에 있는 의자는 안전을 위해 치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인다입니다.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침대 밑에는 두꺼운 요등을 깔아둡니다. 화장실 표시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합니다. 욕실에 있는 거울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합니다. 현관에는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의자를 설치합니다. 문제 17. 치매 대상자가 대소변 실수를 한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소변 실수를 줄인다. 2. 더러워진 옷을 말려 입힌다. 3. 젖은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빠르게 말린다. 4. 배뇨 훈련을 시행해본다. 5. 대상자에게 대소변 실수를 한 이유를 부드럽게 물어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배뇨 훈련을 시행해본다입니다. 치매 환자의 배뇨 시간을 계획하여 습관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하거나 활동 전이나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워진 옷은 빨리 갈아입혀야 합니다. 젖은 신체 부위를 씻기고 말려 피부를 깨끗이 유지합니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괜찮다라고 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문제 18. 치매 대상자가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무언증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스킨십, 그림, 사진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한다. 4. 대화가 끝난 경우라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다. 5. 대상자와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책을 읽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하고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에는 반응을 보이므로 스킨십, 그림, 사진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상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고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끝나면 항상 작별 인사를 합니다. 문제 19. 개구리 울음소리와 같은 청각적 자극을 통해 향상되는 인지 영역은 1. 공감력 2. 계산력 3. 억제력 4. 기억력 5. 친화력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기억력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빗소리, 냇물소리, 달구름소리 등을 들으면서 추억을 나누거나 기억을 회상하게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최근 인지기능이나 기억력은 떨어진 반면 과거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대상자가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본인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해서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0.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1. 격려법 2. 나 전달법 3. 나 상상법 4. 마음표현법 5. 배려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입니다. 문제 2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자세로 옳은 것은 1. 비언어적인 표현과 언어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2. 대상자와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발짓은 사용하지 않는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글을 써서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눈높이를 맞춥니다.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합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신체적 접촉을 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에서는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합니다. 문제 22.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타인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경우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문제 23.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익숙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거나 가구를 바꾸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는 예시는 의미가 없는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문제 24.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대어 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립니다.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줍니다. 문제 25.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대상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때 호흡 확인 후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회복 자세는 환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회복 자세는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회복 자세는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입니다. 문제 26. 의학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2.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3. 상황을 판단한다. 4.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5. 119에 신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상황을 판단한다입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인지한 현재의 시간과 발생한 상황들을 잘 기억합니다. 상황 판단 후 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뚜렷한 위기 징후가 관찰되면 119에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27. 장구를 치고 있던 대상자가 경련을 하는 경우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장구채를 치운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장구채를 치운다입니다. 경련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립니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은 질식 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28.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거나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1. 부정 단계. 2. 분노 단계. 3. 타협 단계. 4. 우울 단계. 5. 수용 단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분노 단계입니다. 분노 단계는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부정 단계는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타협 단계는 죽음을 부정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우울 단계는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만 하는 단계입니다. 수용 단계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29.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작성하면 해당 기관에서 등록 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명시해도 사망 직전까지 중단할 수 없는 치료는 진통제 등 통증 완화를 의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30.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호흡이 가빠지며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또한 근육의 긴장이 감소하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피부가 파랗게 변하며 식은 땀을 흘리고 실금하며 항문이 열리는 것도 임종 징후입니다.